그 화면으로 나갔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대통령실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작에 이렇게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당에서 혼선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법과 절차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왜 이제 와서 저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아까 말씀처럼 하야인데 적극적인 하야를 하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수단이나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핵을 하면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는 한 2, 3개월 또 길면 4, 5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은 당대로 친윤이 장악하고 한동훈 체제를 와해시켜서 친윤 대선 후보를 만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본인을 변해줄 그런 정치 세력들을 다시 규합하는 시간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은 탄핵의 심판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탄핵소추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1말에 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하야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심판 절차를 밟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봐지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계엄을 내리고 난 직후에 국회도 장악을 했지만 바로 5분 만에 선관위를 장악했는데 네. 선관위를 장악하는 이유가 지난 4월 총선이 개표 조작 등 근본적으로 부정선거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결과 5분 만에 특전사, 방첩사를 다 투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아주 그 보수, 강경, 그 거구 유튜버들의 총선 부정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고의 결과 저런 이제 사전 모의를 했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것만 봐도 대통령의 지금 심적인 상황이나 판단 능력 자체가 탄핵을 하는 것 하더라도 본인은 다시 직무를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가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쭤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물론 그 입법부에서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거세게 몰아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 검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해서 그게 국정마비라서 그걸 토대로 그 사유로 군을 국회에 보낸다? 이거는 계엄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그 국민들조차도 아마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선관위를 점거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을 했다는 어떤 주된 목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육성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민주당의 어떠한 폭주 때문에.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사법의 마비와는 조금 결이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국회보다도 선관위를 계엄군들이 가는 것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는 조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선관위에 왜 계엄군을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수사 결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 두 번째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혜찬 최고요. 예,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드러난 근거 등을 보면 부정선거 등을 확신할
근거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전 세계 각국에서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나 선거 관리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음모론으로 이 싸잡힐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의 아마 차기 대선 주자가 확실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도 2017년 1월 7일에 예.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은 명확한 부정선거다. 이거 선관위 조사해야 된다라고 직접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부정과 부정선거로는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문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혹을 가진 것 자체가 뭐 사리분별이 완전히 안 되는 음모론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로는 부정선거를 확정할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또 트럼프 대통령 경우도 있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부풀려졌을 때 사실을 확인할 진상 규명을 할 책임이 저는 이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강전의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가 되었건 2차 담화를 할 때 왜 선관위로도 계엄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해명을 듣고 여야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그 진상 규명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임이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과 여권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말도 꺼내지 못할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차제에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의문을 갖는 분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 따져 밝히는 게 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소의 임무입니다. 지금 이 선관위의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그런 의혹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논란은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2번 벌써 혐의 없고 아무런 이 관련된 이 증거가 없다고 해서 끝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의심이 있으면 대통령이 판단하는 법적 잣대로 무슨 일을 해도 되고 발생시킨 결과로 갖고 가. 그럼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하고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계엄군 투입시킨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던 확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확신을 왜 지금 와서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이것은 이 자체로서 내란죄, 그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만 검토하면 되지 이 자체의 내용을 지금 와서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이런 논란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 간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선관위에 간 것, 또 국회에 투입한 것, 그리고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4일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계획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걸 합리적인 이유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받고 파면하고 그에 대한 법적을 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에 힘을 실리는 이유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인호 의원님. 네. 김 전 장관이 어젯밤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물론 왜 그랬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만 알겠죠.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다 했다.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 뭐 그런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그런 극단적인 시도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구치소에 있는 관계자가 다 이제 제지해서 그 시도에 이제 거쳤는데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내란의 숙에 우두머리 그 혐의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나 여러 가지 그 정언이나 폭로에 따르면은 어제도 각종군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와서
계엄을 내리고 1시간 반 정도 후 4일 날 새벽 12시 30분경에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가 와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정족수가 안 돼 있으니까 당장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내란을 진두지휘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럼 내란의 수괴로서의 그 혐의가 바로 드러났고 그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또 국정원 제1차장이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직접 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았다. 또 특전사령관은 그전에 군 이동 사항에 대해서 직접 또 상황 점검을 대통령이 했다. 수도방위사령관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았다. 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려 해도 대통령의 내란 수괴죄는 벗어나기 힘들다. 명백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도 필요하지만 탄핵은 탄핵대로 가더라도 수사는 병행해야 된다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이나 앞으로 있을 상습특검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김용현 전 장관도 핸드폰 옛날에 썼던 거 네. 계엄 당시에 대통령과 또 주고받았던 여러 대화 또 본인이 지휘를 했던 여러 가지 대화가 담긴 핸드폰은 다 버리고 새 핸드폰으로 지금 가서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정부로. 대통령 부부도 지금 마찬가지로 특히 핸드폰을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 김용현 장관은 그 전에 뭐 핸드폰까지 없애는 등의 증거인멸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네. 신병 확보, 긴급 체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는데 무산됐고요. 경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용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합동참모본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현재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비상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정황 내지는 진술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그 발언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전혜 변호사. 네.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구속하면서 내놓은 그 법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사유도 사유지만 그 국헌 문란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계엄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성이 어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화면 준비됐습니까? 예. 그리고 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 목에 의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나온 지금 법원의 판단에서 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예.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아예 출석 자체를 안 했고 변호인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3명 정도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근데 김용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위헌 위법한 계엄이 아니었다라는 형태로 소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그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삭제를 했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 자체를 아예 바꾼 상태로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영장에서 어떠한 소명된다라는 것은 법원에 있어서의 유무죄 판단에서의 어떠한 전초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유진 교사 사건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선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본 재판에 갔을 때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이라고 예.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 너네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련돼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긴급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들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정법에 따라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 검찰 그리고 지금 또 공수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서로 간에 수사권을 가지고 좀 다투는 모양새 예. 그것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두 가지 쟁점을 법원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다 일소된 것인가? 이거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어제는 영장실질심사여서요.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예. 이 관련돼서 수사 관할의 문제가 법원 내부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개편된 시행령에 의한 이 수사권 문제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찰이 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수사를 해왔을 뿐인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수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내란죄를 묶어서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의 수사가 위법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채집된 증거, 진술, 나중에 이거 다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 부인해버리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예.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로 볼 때는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수사 관할 범위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앞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수처, 국수본과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 조정해서 하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느냐라는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사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검찰 특수본 박세현 고검장 관련해서 이 여권 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시급한 수사와 그리고 진상 규명이 중요하긴 하다면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고 공수처가 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 예. 신속한 절차를 진행을 하되 검찰은 또 거기에 협조를 하면 됩니다. 이미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관련된 일반 특검법도 내일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검찰이 앞서가는 것은 향후 증거 능력과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사에서 손을 떼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향후 이 수사된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번에 내란 이 공모자들이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이게 그 경찰과 간단히 검찰 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에는 네, 네. 이 수사권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에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밤사이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 긴급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계속 신병 확보가 가능해요. 그쵸.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영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대치처럼 이렇게 알력 다투처럼 하고 있으면 경찰이 이 두 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검찰이 반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사를 더 해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검찰에다가 영장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좀 알력 다툼이 있으면서 수사가 빨라지는 모양새는 있습니다만 네. 나중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사권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 한 가지만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만약에 있으면은 경찰과 검찰에다가 자료를 이첩해달라고 하면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특검을 누가 추천을 하던 간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상설 특검이든 특검 법안을 통한 특검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대통령이 제거한 부분 왜 아직도 권한 행사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민주당이 권한을 주는 것들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계 자체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강 변호사 말씀대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처리한 그 상설 특검 이대로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상설 특검에 국민의힘 의원 22분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 자체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다고는 증명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상설 특검은 예. 빨리 구성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못 바꿉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되면 그 직무 정지가 되면 권한 대행 이 이제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군요. 그걸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찬성한다면 빨리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길이 그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듯이 지금 뭐 수사 속도를 낸다. 또 뭐 신병을 확보한다. 또 압수영장을 동시에 또 청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중심이 돼서 양 기관은 협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예.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 발동을 예. 했는데 국정조사는 빨리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정언이나 폭로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투명한 조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빨리 가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